평소에는 멀쩡한 사람인데 나만 보면 뭔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괜히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거나 톤이 올라가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조용해져서 말수가 확 줄어드는 경우도 있죠. 쓸데없는 자랑을 했다가 바로 아니라고 부정하는 모습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남자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됐던 경험이 분명 있을 거예요. 도무지 그 행동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했던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꼭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한 행동이 바로 당신을 좋아한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단순한 실수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호감에서 비롯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평소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본인조차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정확히 모를 때가 정말 많아요. 머릿속으로는 최대한 멋있게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잘 보이고 싶고 호감을 얻고 싶은 마음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좋아하는 그 여자가 눈앞에 나타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심장이 빨라지고 긴장이 되고 온 신경이 그 사람한테 쏠리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자신이 아니게 되어버리면서 이상한 행동이 튀어나오는 거죠. 의식이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밖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하고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 나와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어색한 모습이 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 그 행동 하나하나에는 남자 나름대로의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상한 행동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그런 행동들을 하나씩 아주 깊이 파헤쳐 볼 건데요. 단순히 이런 행동을 한다는 나열에 그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볼 거예요. 남자의 심리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메커니즘을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진짜 호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도요. 단순한 친절인지 아니면 확실한 호감인지를 구분하는 기준도 알려드릴게요.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면 남자의 호감 신호를 읽는 눈이 확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행동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엄청 자랑을 해놓고 별거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행동. 첫 번째로 살펴볼 행동은 자랑을 해놓고 바로 부정하는 패턴이에요. 이거 정말 많은 남자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행동인데요. 본인도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말을 꺼내요. 나 지난번에 기획안 있잖아. 그거 30분 만에 다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본인 업무 능력을 어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와 진짜요? 대단하다라고 자연스럽게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뭐 별거 아니야. 그냥 그랬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겸손 모드로 전환해요. 아니, 방금 본인이 먼저 자랑을 시작한 거잖아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30분 만에 다 했다고 말한 거잖아요. 근데 정작 칭찬을 받으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척 겸손한 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남자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심리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심리는 인정 욕구예요. 나 이런 능력 있는 남자야 인정해줘 라는 강한 욕구가 작동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여자한테 자기가 유능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심리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너무 자랑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이 동시에 존재해요.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 혹시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죠. 이 두 가지 상반된 심리가 동시에 작동하니까 모순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랑을 했다가 바로 부정하는 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인정받고 싶으면서도 싫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의 충돌인 거예요. 남자에게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건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수컷은 암컷에게 자신이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자연계에서도 수컷은 자신의 강점을 과시해서 짝을 유인하려고 해요. 인간 남성도 이 본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나 대학교 때 동아리에서 꽤 성적 좋았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나 저번에 부장님한테 칭찬받았어. 이런 업무 관련 자랑도 해요. 나 운동 꽤 잘해. 이런 신체 능력에 대한 어필도 자주 나와요. 이런 자랑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다른 생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면 싫어하겠지라는 생각이 바로 뒤따라오는 거예요. 좋아하는 여자니까 당연히 그 여자한테 싫어지면 안 되잖아요. 혹시라도 거만하거나 재수없는 사람으로 보이면 큰일이니까요. 그래서 자랑을 한 직후에 바로 뭐 별거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방금 한 자랑의 임팩트를 줄여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본인 나름대로는 적당히 어필하면서도 겸손해 보이는 전략인 거예요. 하지만 밖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하게 보이는 거죠. 아니, 자랑하고 싶은 거야, 겸손한 거야, 도대체 뭐야,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남자도 자기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어요. 집에 가서 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이 자랑이 과장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숫자를 부풀려서 말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실제로는 15분에 걸쳐서 먹었어요. 근데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3분 만에 다 먹었어 라고 과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더 대단해 보이고 싶고 더 인상적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작용한 거죠. 실제보다 훨씬 빠르게 말해야 더 대단해 보인다고 무의식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요? 엄청 빨리 먹네요 라고 놀라는 반응이 나오면요. 또 습관적으로 뭐 별거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이 자랑과 부정의 패턴이 반복되면 여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 사람 좀 이상한데 뭔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자랑하고 싶은 건지 겸손한 건지 모르겠는 이중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바로 호감의 신호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인정받고 싶은데 싫어지긴 싫은 이 모순된 심리의 충돌이니까요. 관심 없는 여자 앞에서는 남자가 이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아요. 자랑을 해도 굳이 부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든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가 전부 신경 쓰여요.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에도 온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유독 당신 앞에서만 이런 자랑 후 부정 패턴을 보인다면요. 그건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랑도 하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요. 유독 당신 앞에서만 이런 어색한 패턴을 보이는 거라면요. 그건 거의 확실한 호감 신호라고 봐도 무방해요.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 남자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이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존감과도 큰 관련이 있어요. 남자의 자존감 수준에 따라서 이 행동의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자존감이 적당히 높은 남자는 자랑을 하되 부정의 강도가 약해요. 뭐 그냥 좀 잘한 편이지 정도로 가볍게 넘기면서 끝나는 거죠. 자기 능력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과하게 부정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자존감이 조금 낮거나 연애 경험이 적은 남자는 상황이 달라요. 이 부정의 강도가 훨씬 더 세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다들 그 정도는 해.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아예 자기 자랑 자체를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방금 했던 자랑을 통째로 취소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 역력하죠. 이건 그만큼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마음도 크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잘 보이고 싶은 욕구와 두려움의 크기가 모두 크면 이런 극단적 패턴이 나와요. 자랑의 크기도 크고 부정의 크기도 큰 롤러코스터 같은 행동이 되는 거죠. 연애 경험이 적은 남자일수록 이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어색한 패턴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남자들은 자랑의 소재도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보통 자랑을 할 때는 직업이나 수입 같은 큰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대단한 성취를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긴장한 남자는 상황이 달라요. 자기도 모르게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까지 자랑하게 되거든요. 나 어제 집에서 라면 끓였는데 진짜 맛있게 됐어. 이런 자랑을 해요. 나 주말에 등산 갔는데 정상까지 40분밖에 안 걸렸어. 이런 것도요. 나 새로 산 운동화 있잖아. 진짜 잘 골랐어. 이런 사소한 것도 자랑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자랑거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것들이잖아요. 라면 맛있게 끓인 걸 자랑하는 게 보통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소한 자랑이 나온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신호예요. 그만큼 당신한테 할 말을 만들고 싶어서 뭐라도 꺼내는 거거든요. 대화를 이어가고 싶고 당신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뜻이에요. 뭐라도 보여주고 싶고 뭐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대단한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동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왜 이런 것까지 자랑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요. 한 번쯤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를 의심해 보세요. 그 사소한 자랑 속에 너한테 말을 걸고 싶어 라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별것 아닌 자랑이 반복될수록 그 마음은 더 확실한 거예요. 대단한 자랑거리를 일부러 만들 수는 없으니까 있는 소재를 총동원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당신과의 대화가 그 남자에게 소중하고 간절하다는 의미예요. 이 패턴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면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랑의 빈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슬쩍 자랑을 했던 남자가요. 점점 당신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면서 자랑의 빈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자랑거리를 찾아서 당신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건 그 남자의 호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한 자랑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당신의 관심사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이 운동을 좋아한다는 걸 알면 운동 관련 자랑이 늘어나고요. 당신이 요리를 좋아한다는 걸 알면 요리 관련 자랑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당신과의 공통점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걸 잘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거죠. 이렇게 자랑의 소재가 당신의 관심사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요. 그건 정말 확실한 호감 신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고마워와 미안해를 반복하는 행동. 두 번째로 살펴볼 행동은 고마워와 미안해를 과하게 반복하는 패턴이에요. 이건 생각보다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는 은밀한 호감 신호예요. 왜냐하면 예의 바른 행동처럼 보이니까 호감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관심 없는 여자에게는 꽤 무뚝뚝하고 담백한 남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갑자기 예의 바르고 정중해지는 현상이 있어요. 평소에 무뚝뚝함이 사라지고 갑자기 다정한 사람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분명한 호감 신호인데 거기에 더해서 특징적인 패턴이 나타나요. 바로 고마워요와 미안해를 유독 자주 그리고 과하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한 번이면 충분한 감사와 사과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가점을 얻고 감점을 줄이려는 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게임에서 점수를 관리하듯이 호감도를 관리하려는 심리인 거죠. 누군가가 자기한테 뭔가를 해줬을 때 고마워라고 말하면요. 상대방이야, 이 사람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감도에서의 가점을 얻는 행위인 거죠. 반대로 자기가 뭔가 실수를 했거나 작은 폐를 끼쳤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미안해라고 빨리 말하면 감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실수로 인한 나쁜 인상을 미안하다는 말로 빠르게 상쇄하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아하는 여자에게만 이 두 단어를 유독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한 번이면 되는 말을 당신한테는 두세 번 반복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냥 프린터에서 서류를 가져오면서 그 남자 것도 같이 가져다 줬어요. 정말 별것 아닌 일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옆에 있길래 가져온 건데요. 이 초면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근데 그 남자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아,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마워 라고 과하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처럼 감동하면서 여러 번 고맙다고 해요. 심지어 나중에 또 아까 고마웠어 라고 한 번 더 언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동료가 같은 걸 해줬으면
응, 고마워. 한마디로 끝날 거예요. 심지어 고맙다는 말 없이 그냥 받을 수도 있는 사소한 일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해줬을 때는 반응이 두세 배로 커지는 거예요. 과한 감사 표현이 나오면서 당신의 작은 호의를 크게 인정해주는 거죠. 이건 당신의 모든 행동이 그 남자에게 특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하는 사소한 것도 그 남자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상황도 살펴볼게요. 그 남자가 당신한테 뭔가 부탁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파일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이런 정도의 아주 가벼운 부탁이에요. 직장에서 동료 사이에 흔히 오가는 정말 일상적인 부탁이죠. 그런데 부탁한 직후에 바로 불안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바쁘면 안 해도 돼. 미안해. 갑자기 부탁해서 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당신이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벌써 미안하다고 2번이나 말한 거죠. 당신이 싫다고 할까봐 미리 선수를 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순수하게 미안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더 큰 이유는 당신에게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서예요. 당신이 좀 바쁜데 라고 하면 그게 남자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되거든요. 좋아하는 여자한테 거절당하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비록 업무 부탁에 대한 거절일 뿐인데도 그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미리 미안해를 깔아놓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설령 거절당하더라도 충격이 덜하거든요. 아, 그래 바쁘지 미안해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거절당해도 체면이 덜 상하는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 놓는 거예요. 이 행동은 대면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카카오톡이나 메시지에서도 이 패턴이 똑같이 나타나요. 오히려 문자 소통에서 이 패턴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바쁜데 메시지에서 미안해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직 바쁜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먼저 미안하다고 시작하는 거죠. 답장 고마워 이 한마디를 꼭 붙이는 것도 특징이에요. 평범한 대화에서 답장하는 게 당연한 건데도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늦은 시간에 연락해서 미안 이런 사과도 자주 등장해요. 밤 9시인데 마치 새벽 3시에 전화한 것처럼 미안해하는 거죠. 시간 내줘서 고마워 이런 감사 표현도 유독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카톡 몇 마디 주고받은 건데 시간을 내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이런 말 절대 안 하잖아요. 카톡 보내면서 바쁜데 미안해 이런 거 친구한테는 안 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혹시 귀찮게 느낄까봐 불필요한 사과를 습관적으로 덧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 불필요한 사과와 감사가 반복된다면 확실한 호감 신호예요. 이 행동을 더 깊이 파고들어보면 남자의 깊은 불안감이 숨어 있어요. 좋아하는 여자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균형이라는 게 바로 호감도의 균형이에요. 내가 이 여자한테 얼마나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계산해요. 가점이 많으면 안심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감점이 생기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점을 쌓기 위해 고마워를 필요 이상으로 남발하는 거예요. 감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미안해를 선제적으로 남발하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남자에게는 호감도를 관리하는 도구인 셈이죠. 그 결과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지나치게 예의 바른 태도가 나타나게 돼요.
필요 이상으로 조심스럽고 정중한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건 편한 사이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행동 패턴이에요. 직장이나 학교처럼 매일 보는 사이에서 이런 행동이 보이면 더 확실해요. 매일 보는 사이인데도 매번 고마워, 미안해를 반복한다는 건요. 그만큼 매번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뜻이니까요. 익숙해질 만도 한데 전혀 익숙해지지 않고 계속 긴장한다는 증거예요. 만약 이런 행동이 당신한테만 유독 심하다면요. 거의 확실한 호감 신호라고 봐도 전혀 무방합니다. 다른 동료한테는 무뚝뚝한데 당신한테만 과하게 예에 바르다면요. 그건 당신이 그 남자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명확한 증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남자들은 고마워와 미안해의 타이밍이 좀 이상해요. 보통 사람들은 뭔가 일이 있고 나서 고마워 또는 미안해를 말하잖아요. 원인이 먼저 있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나 사과를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남자들은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미리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일 회의 자료 같이 준비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서요. 아, 근데 바쁘면 진짜 괜찮아, 미안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가 오케이를 하기도 전에 이미 미안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사과부터 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건 그만큼 당신의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미리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 선제적 사과 패턴이 자주 보인다면 호감의 강도가 매우 높은 거예요. 그만큼 당신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그 남자에게 절실하다는 의미니까요. 사소한 부탁 하나에도 이렇게 신경을 쓴다는 건 정말 대단한 관심이에요. 추가로 이 행동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관찰해 볼 만해요. 처음에는 고마워와 미안해가 적당한 수준이었다가요. 점점 호감이 깊어질수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그만큼 당신에 대한 의식의 정도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반대로 만약 어느 순간부터 이 표현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면요. 그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관계가 편해져서 긴장이 풀린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마음이 정리되어서 더 이상 의식하지 않게 된 것일 수 있고요. 이걸 판단하려면 다른 호감 신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고마워, 미안해는 줄었는데 다른 호감 행동은 유지된다면 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호감 행동이 동시에 줄어들었다면 후자의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변화의 패턴까지 관찰하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우연을 가장하는 행동. 세 번째로 살펴볼 행동은 우연을 가장해서 접점을 만드는 패턴이에요. 이건 호감 신호 중에서도 정말 빈번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동이에요. 많은 남자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여자의 동선에 맞춰서 만남의 기회를 늘리려는 행동이에요. 직접 다가가서 말을 거는 대신 자연스러운 만남을 연출하는 전략인 거죠. 예를 들어 같이 퇴근하려고 일부러 퇴근 시간을 맞춘다거나 하는 거예요. 핑계를 만들어서 당신 근처에 의도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도 이에 해당해요. 구내 식당에 가는 시간이 묘하게 매일 같은 시간에 겹치는 것도요. 당신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시간에 항상 그 남자도 같이 나타나는 거죠.
당신이 커피를 사러 1층 카페에 가면 왠지 모르게 그 남자도 나타나요. 당신이 화장실에 갔다 오면 묘하게 복도에서 마주치는 일이 자주 생겨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남자가 같은 엘리베이터에 있는 경우가 잦아지고요. 처음에는 우연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은 건물에서 일하거나 같은 학교를 다니면 당연히 마주칠 수 있으니까요.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 만남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우연이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일관되게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자주 마주칠 확률이 매우 낮은 상황인 거예요. 그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의도적으로 당신과의 조우를 노리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패턴을 관찰해서 그에 맞춰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거죠. 남자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면 이유가 명확해요. 직접적으로 나 너 좋아해라고 고백하기는 너무 무섭잖아요. 거절당하면 그 이유가 너무 어색하고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같은 직장이나 같은 학교라면 거절 후에도 계속 봐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관계에 진전이 전혀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표현할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를 늘려서 친해지려는 전략을 택하는 거예요. 자주 마주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생기고 관계가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매우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실패해도 티가 안 나고 성공하면 자연스러운 관계 발전이 되니까요. 심리학에서 단순 노출 효과라는 이론이 있어요. 사람은 자주 보는 대상에게 더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이론이에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친숙해지고 친숙해지면 호감이 생긴다는 원리죠. 이건 수많은 심리학 실험에서 검증된 매우 견고한 이론이에요. 남자가 이 이론을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자주 보면 좋아지겠지라는 느낌은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 원리를 활용하고 있는 셈인 거죠. 자주 마주치면 당신도 점점 자기에게 익숙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편해지면 호감이 생길 수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는 만남의 빈도를 의도적으로 높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행동이 더 심해지면 다른 징후들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해요. 당신의 일정을 미리 파악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몇 시에 출근해? 이런 질문이 슬쩍 나오기 시작해요. 점심 보통 몇 시에 먹어? 이런 질문도 은근히 물어보기 시작하고요. 퇴근은 보통 몇 시에 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등장해요. 이 질문들을 종합하면 당신의 하루 동선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건 우연을 만들기 위한 정보 수집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언제 어디에 있으면 당신을 마주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거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당신과의 우연한 만남을 설계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한다면 강한 호감 신호예요.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우연인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 게 그냥 생활 패턴이 비슷해서일 수도 있어요. 같은 복도에서 자주 마주치는 게 그냥 사무실이 가까워서일 수도 있고요. 같은 시간에 카페에 나타나는 게 그냥 습관이 비슷한 것일 수도 있어요. 모든 우연을 호감으로 해석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판단하려면 다른 신호와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우연의 일치가 자주 일어나면서 동시에 다른 호감 행동도 보여야 해요. 그 남자가 당신 앞에서 긴장하는 모습이 동반되어야 의미가 있어요.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야 확실한 거예요. 당신에게 유독 친절한 모습이 동반된다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런 행동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의도적인 접근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우연을 가장하는 남자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마주쳤을 때의 반응을 관찰하면 진위를 판단할 수 있어요. 정말 우연이라면 안녕 정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별다른 감정 동요 없이 평범하게 인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만남을 노린 경우에는 반응이 달라요. 마주쳤을 때 과하게 놀란 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만나네? 진짜 우연이다. 이런 반응이 너무 연극적이에요. 미리 준비해놓은 대사처럼 어색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죠. 놀라는 반응이 자연스럽지 않고 약간 과장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너무 자연스러운 척을 하려다가 오히려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의식적으로 태연한 척 하려다 보니까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미세한 어색함이 감지된다면 우연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준비했던 상황이 실현되면서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긴장이 반응의 어색함으로 표출되는 것이니까요. 이 행동은 특히 소심하거나 내성적인 남자들한테 훨씬 많이 나타나요.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남자는 그냥 직접 다가가서 말을 걸겠죠. 안녕, 오늘 뭐해? 밥 같이 먹을래?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심한 남자는 그게 너무 무섭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직접 다가가서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연을 가장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남자 나름대로의 최선의 접근 방식인 셈이에요.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당신 가까이에 있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소심한 남자만의 고백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로는 표현 못하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우연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겨요. 자연스럽게 둘이 같이 밥을 먹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같이 퇴근하거나 같이 커피를 마시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으로 시작했던 만남이 점점 약속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남자가 최종적으로 노리고 있는 목표예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통해 함께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당신과의 관계를 조금씩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인 거죠. 한 번의 우연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약속이 되는 과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남자와 우연의 일치가 너무 자주 일어난다면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 가볍게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 일부러 온 거 아니야? 라고 장난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남자의 반응을 관찰하면 답이 금방 나올 거예요. 당황하면서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라고 하는데 얼굴이 빨개진다면요. 그건 의도적인 접근이었다는 거의 확실한 증거예요. 표정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얼굴 반응을 잘 관찰해 보세요. 말은 부정하더라도 몸의 반응이 진실을 알려줄 거예요. 이 우연 가장 행동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행동은 남자의 계획성을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해요. 우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의 패턴을 관찰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케줄을 당신에게 맞춰서 조정해야 하고요. 이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만으로는 이런 행동이 나오기 어려워요. 진지하게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행동이에요. 그만큼 당신이 그 남자의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루 스케줄을 당신에게 맞출 정도로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가벼운 호감이 아니라 꽤 깊은 관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확인된다면 그 남자의 마음은 꽤 진지한 거예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끌림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인 거죠. 네 번째, 갑자기 조용해지는 행동. 네 번째로 살펴볼 행동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조용해지는 현상이에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매우 흔한 호감 신호예요. 보통 좋아하면 더 적극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평소에는 활발하고 수다스럽고 에너지가 넘치는 남자가 있다고 해보세요.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분위기를 주도하고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독 당신 앞에서만 말수가 확 줄어들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갑자기 말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농담도 잘하고 목소리도 크잖아요.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모두를 웃기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그 모임에 합류하는 순간 갑자기 톤이 낮아져요. 목소리 크기가 줄어들고 말의 양이 확 적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되면서 그 사람이 위축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활발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면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긴장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여자가 앞에 있으면 남자는 엄청나게 긴장하게 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고 온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특히 평소에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 긴장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 모습과 지금의 모습 사이의 괴리가 크니까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고 웃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자기검열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저 농담하면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생기고요. 목소리가 너무 큰 건 아닌가? 혹시 시끄럽다고 느끼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요.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돌아다니면서 말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10번 정도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미리 예측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측할수록 불안해지고 불안할수록 말이 안 나오는 악순환이에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되면서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생각 없이 술술 나오는 말들이 전부 검열을 당하는 거죠. 하나하나 다 이거 괜찮나? 체크를 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밖에서 보면 갑자기 조용해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머릿속이 엄청나게 시끄러운데 밖으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이 긴장은 시선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요. 눈이 불안하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관찰될 수 있어요.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는 듯이 시선이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과 눈이 마주치면 재빨리 시선을 다른 곳으로 피하는 행동도 보여요. 직접적으로 눈을 맞추는 게 부담스러워서 도망치듯이 시선을 돌리는 거죠. 반대로 당신이 안 볼 때 몰래 쳐다보고 있는 경우도 매우 많아요. 당신이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몰래 당신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마주치면 화들짝 놀라면서 시선을 피하는 거죠. 이런 시선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건 확실한 호감의 증거예요. 말도 어눌해지면서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아,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중간에 흐지부지 돼요. 평소에는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말이 꼬이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 긴장에서 비롯된 현상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어요. 바로 평소와의 차이를 관찰하는 거예요. 만약 그 남자가 원래부터 말이 없는 과묵한 성격의 사람이라면요. 당신 앞에서 조용한 게 딱히 특별한 신호는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의 원래 성격일 뿐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분명히 활발하고 말이 많은 사람인데요. 유독 당신 앞에서만 조용해지고 위축된다면 그건 분명한 호감 신호예요.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거니까요. 특히 단둘이 있을 때 이 현상이 더 심해진다면 거의 확실해요.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 덕분에 부담이 분산되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끼어들면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둘이 있으면 온전히 당신만 의식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말이 더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단둘이 있을 때 유독 어색하고 조용해진다면 매우 강한 호감 신호예요. 이 패턴은 특히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남자에게 아주 많이 나타나요. 여자와의 대화 경험이 적은 남자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요. 연애를 많이 해본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도 어느 정도 침착해요. 긴장은 하지만 그 긴장을 다루는 방법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경험이 적은 남자는 이 긴장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긴장을 숨기거나 극복하는 방법을 아직 터득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긴장이 고스란히 행동으로 표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해지고 어색해지고 평소답지 않은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런 남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 왜 나한테만 재미없지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재미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좋아해서 긴장한 거일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 어색함 속에 진심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조용해지는 현상에는 또 다른 아름다운 측면이 있어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조용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더 있거든요. 바로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서 자기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기가 말하는 걸 좋아하고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인데요. 당신 앞에서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기보다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물론 이게 의식적인 선택인 경우도 있고 무의식적인 경우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당신 앞에서 조용해지는 건 같지만요. 그 안에 담긴 심리는 너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관심이 그를 경청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정말 아름다운 형태의 호감 표현이에요. 그래서 만약 어떤 남자가 당신 앞에서 유독 조용해지면서도요, 당신이 하는 말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잘 관찰해 보세요. 시선이 당신한테 고정되어 있고 눈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요. 당신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을 하고 있다면요. 표정이 당신의 말에 따라 변하고 공감하는 모습이 보인다면요. 그건 당신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 반영된 행동이에요. 단순히 할 말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닌 거예요.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온 신경이 쏠려 있어서 정작 자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이 온통 당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건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남자의 침묵이 달리 느껴질 거예요.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따뜻한 집중의 침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침묵 속에 너를 알고 싶어 라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거니까요. 추가로 이 조용해지는 행동에서 한 가지 더 관찰할 포인트가 있어요. 이 남자가 당신과 대화할 때 질문을 많이 하는지 살펴보세요. 본인은 말을 잘 못하면서도 당신한테 질문은 계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이런 질문들이요. 이건 자기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당신의 이야기는 듣고 싶은 마음이에요.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욕구가 질문의 형태로 나오는 거죠. 조용하면서도 질문이 많은 남자는 호감의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 조용함이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의 표현이라는 확실한 증거니까요. 5번째,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행동. 5번째로 살펴볼 행동은 상대의 의견을 과하게 물어보는 패턴이에요. 좋아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그 여자의 희망을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줄게라는 마음이 근본에 깔려 있는 거죠.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당신의 바람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많아지게 돼요. 뭐 먹고 싶어? 이 질문이 유난히 자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어? 다음에 뭐 하고 싶어? 이런 질문들이요. 선택의 모든 권한을 당신에게 넘기면서 당신의 결정을 따르려는 거예요. 이건 얼핏 보면 굉장히 다정하고 배려 깊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사람 내 의견을 존중해주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사실 이 행동의 이면에는 좀 더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어요. 남자가 이런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는 쓸모 있는 남자야, 능력 있는 남자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떡볶이 먹고 싶어라고 하면 맛있는 떡볶이집을 찾아서 데려가고요. 영화 보고 싶어라고 하면 좋은 자리를 예매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의 바람을 하나씩 들어줄 때마다 남자는 뿌듯함을 느껴요. 나는 이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남자야 라는 자기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행복에 자기가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잘해주면 나를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있어요. 당신의 바람을 들어주는 것이 호감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잘해주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거라는 희망인 거죠.
이게 왜 이상한 행동으로 분류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질문이 도를 넘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좀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밥을 먹으러 가면서 뭐 먹고 싶어? 이건 완전히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근데 아침에 카톡으로 오늘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고요. 점심에 또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고요. 저녁에 또 내일은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루 종일 내가 뭘 하고 싶은지만 계속 물어보니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자꾸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자기 의견은 없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이런 남자들은 자기 의견을 잘 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뭐든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게 그의 입버릇이에요. 당신의 선택에 무조건 동의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좋아하는 여자한테 맞추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행동이 돼요. 매번 내가 결정해야 하면 결정 피로감이 쌓이면서 피곤해지니까요. 선택의 무게가 항상 한쪽에만 실리면 그게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행동의 근본에는 진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에요. 당신의 행복이 곧 자기의 행복이라고 느끼는 마음인 거예요. 이상하다고 느끼더라도 한 번쯤은 그 마음의 진정성을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서툴지만 당신을 위하려는 마음이 그 질문 속에 담겨 있으니까요. 물론 부담스럽다면 솔직하게 가끔은 내가 정해줘라고 말해줘도 돼요. 그러면 그 남자도 부담을 내려놓고 좀 더 편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남자들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당신이 한번 말한 취향을 엄청나게 정확하게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지나가면서 나 딸기 좋아해라고 한마디 한 게 전부예요. 대화 중에 별 의미 없이 가볍게 던진 한마디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한 달 뒤에 갑자기 딸기 케이크를 사와서 깜짝 선물하는 거예요. 저번에 딸기 좋아한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만큼 당신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듣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소한 한마디까지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취향을 한 달 뒤에까지 기억할 리가 없잖아요. 관심 없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기억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이런 세심한 기억력은 넌 뭐 하고 싶어? 라는 질문과 같은 맥락이에요. 당신을 알고 싶고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만든 행동이에요.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고 당신을 웃게 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당신의 말을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남자가 있다면요? 그건 정말 확실한 호감 신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 행동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짚어볼게요. 남자가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건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물어본다는 건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제주도 가고 싶어라고 했는데 그걸 이뤄줄 수 없으면요.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력하고 초라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 없는 남자라는 느낌이 들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건 대단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만큼 당신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인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더라도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제주도는 조금 있다가 가자 대신 이번 주말에 바다 보러 갈까? 이런 식으로요. 완벽하게 들어주지 못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당신의 바람을 이루어 주려는 모습은요. 정말로 당신을 좋아한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노력 속에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추가로 이 패턴에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런 남자는 당신이 원하는 걸 들어줬을 때의 반응도 관찰해요. 당신이 기뻐하면 자기도 정말 행복해하는 표정을 짓거든요. 마치 자기가 선물을 받은 것처럼 뿌듯하고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당신의 기쁨이 곧 자기의 기쁨이 되는 이 현상이야말로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감정 반응이에요.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보상인 거죠. 이런 반응까지 관찰된다면 호감의 확실도는 거의 100%라고 봐도 돼요. 6번째, 목소리가 커지는 행동. 6번째로 살펴볼 행동은 당신 근처에서 목소리가 유난히 커지는 현상이에요. 이건 좀 독특하면서도 재미있는 호감 신호예요. 보통 호감 신호라고 하면 직접적인 대화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행동은 당신한테 직접 말을 거는 상황이 아니에요. 당신이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당신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유난히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당신이 자리에 앉아 일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좀 떨어진 곳에서 그 남자가 다른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평소에는 적당한 크기의 보통 목소리로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근처에 있을 때는 갑자기 목소리가 두세 톤 높아지는 거예요. 확실히 평소보다 크고 에너지 넘치는 톤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웃음소리도 평소보다 더 크고 호쾌하게 나오는 게 느껴져요. 리액션도 더 과하고 뭔가 자기 존재감을 어필하려는 느낌이 강해지는 거죠. 마치 나 여기 있어, 나를 좀 봐줘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나 여기 있어, 내가 이렇게 재미있고 활기찬 사람이야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한테 자기의 존재감과 매력을 자연스럽게 어필하고 싶은 심리인 거죠. 직접 다가가서 말을 거는 건 부담스럽고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목소리를 크게 해서 자연스럽게 당신의 주의를 끄는 건 부담이 덜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신한테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니까요. 설령 당신이 아무 반응을 안 해도 창피하거나 거절당한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냥 동료랑 이야기한 것뿐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어필 방법인 셈이에요. 위험 부담 없이 자기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략인 거죠. 긴장하지 않고도 당신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자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이걸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좀 시끄러웠나 라고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학교에서 특히 많이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분명히 이런 남자가 있었을 거예요. 좋아하는 여자가 교실에 들어오면 갑자기 친구들과 더 크게 떠드는 남자요. 더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더 크게 웃고 더 활발해지는 남자요.
그 남자가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나를 봐줘, 나 여기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재미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당신의 시선을 끌어서 자기를 인식하게 만들고 싶은 본능적 행동이에요. 이 행동은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리액션이 과해지는 것도 완전히 같은 맥락의 행동이에요. 누군가가 평범한 농담을 했는데 유난히 크게 박장대소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이야기에 과하게 놀라거나 감탄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몸짓이 평소보다 훨씬 커지면서 온몸으로 리액션하는 거예요. 손짓 발짓이 커지고 표정도 훨씬 풍부해지는 게 관찰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나는 이렇게 재미있고 매력적인 사람이야 라는 어필이에요. 당신의 눈에 띄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게 과장되는 거예요. 평소 크기의 자기 모습이 당신한테 보이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좀 더 크게, 좀 더 인상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정말 흥미로운 행동이 하나 더 있어요. 혼잣말이 많아지는 것도 이 범주에 포함되는 행동이에요. 갑자기 당신 근처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렵네. 배고프다. 아, 커피 마시고 싶다. 이런 혼잣말이요. 평소에는 조용히 일하는 사람인데 당신 근처에서만 혼잣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말을 걸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자기가 먼저 직접 말을 거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우회적 방법을 택한 거예요. 혼잣말이라는 형태로 당신에게 대화의 문을 열어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이 왜요? 뭐가 어려워요? 이런 반응을 해주길 기대하는 거죠. 또는 배고프면 같이 뭐 먹으러 갈까요? 이런 반응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혼잣말이 당신 근처에서만 유독 많아진다면 분명한 신호예요. 당신의 관심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명확한 표현이에요. 나한테 말 좀 걸어줘 라는 마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가끔 저 사람 좀 시끄러운데 라고 느낄 수 있어요. 혼잣말 좀 많은 거 아닌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당신 앞에서만 유독 그렇다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시끄러운 게 아니라 좋아한다는 신호라는 걸 알아주세요. 그 혼잣말 하나하나가 나와 대화해줘 라는 간절한 마음인 거니까요. 이 행동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관찰 포인트가 있어요. 목소리가 커지는 타이밍을 잘 관찰하면 패턴이 보여요. 당신이 자리에 없다가 돌아오는 순간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당신이 화장실에 갔다 오거나 외출했다 돌아올 때 갑자기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돌아온 걸 인식하고 바로 어필 모드에 들어간 거예요. 반대로 당신이 자리를 비우면 목소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뚜렷한 패턴이 관찰된다면 호감의 확실도가 매우 높은 거예요. 당신의 존재 유무에 따라 행동이 확 달라진다는 건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당신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확연하다면 거의 확실한 호감이에요. 그리고 이 목소리가 커지는 행동의 이면에는 경쟁 심리도 숨어 있어요. 만약 당신 주변에 다른 남자가 있을 때 이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다른 남자가 당신과 대화하고 있으면 그 남자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건 나도 여기 있어, 나도 봐줘라는 경쟁 본능이 발동한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당신의 관심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인 거죠.
이런 경쟁적 반응까지 보인다면 호감의 강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독점하고 싶은 마음까지 있다는 뜻이니까요. 7번째, 멋있는 척을 하는 행동.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행동은 멋있는 척을 하는 패턴이에요. 어쩌면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호감 신호일 수 있어요. 남자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한 번쯤은 해보는 행동이거든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더 좋아 보이게 꾸미는 행동이에요. 실제의 자기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거나 실제보다 자기를 크게 포장하려는 행동들이 이에 해당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도 오늘은 내가 살게라고 하는 것도 이거예요. 자기 능력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당한 남자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사실 이번 달 카드값이 걱정인 상황이에요. 솔직히 더치페이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상황이죠. 근데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같이 나눠낼까? 라고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뭔가 초라해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쏠게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 카드를 내미는 거죠. 마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여유로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집에 가서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한숨을 쉴 일이 분명히 올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당당하고 여유 있는 남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남자의 이미지를 주고 싶은 거죠. 이건 남자의 본능적인 공급자 역할에 대한 욕구와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너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야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비록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만큼은 그런 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꾸는 행동도 이 범주에 포함돼요. 당신이 근처에 오면 갑자기 등을 쭉 펴고 자세를 고치는 거예요. 어깨를 넓게 펴고 좀 더 당당하고 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일부러 여유로운 자세를 취하면서 쿨하고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요. 의자에 팔을 걸치고 한쪽으로 기대면서 여유로운 포즈를 취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구부정하게 앉아 있거나 편한 자세로 축 늘어져 있는 사람인데요. 당신이 나타나는 순간 갑자기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자세 교정이 즉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자세 변화가 당신이 나타날 때마다 반복된다면요. 그건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당신 앞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몸이 먼저 반응해서 자동으로 멋있는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이 멋있는 척 행동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외모를 신경 쓰는 것도 매우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예요. 평소에는 대충 입고 다니면서 외모에 별 관심 없는 남자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 남자가 유독 당신을 만나는 날에는 옷을 신경 써서 입는 거예요. 평소에 안 입던 깔끔한 옷을 꺼내 입고 코디에 공을 들이는 거예요. 향수를 뿌리고 오거나 평소에 안 하던 액세서리를 착용하기도 해요. 머리를 더 꼼꼼하게 세팅하고 거울을 여러 번 확인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직접적으로 본인한테 물어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에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슬쩍 물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원래 저렇게 입어? 라고 물어봤을 때요. 아니 평소에는 안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하네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요.
그건 당신을 만나기 위해 특별히 신경을 쓴 거라는 뜻이에요.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 남자의 옷장까지 바꿔놓은 거예요. 그만큼 당신한테 좋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나는 다른 남자들보다 낫다는 걸 은근히 어필하는 행동도 있어요. 이건 경쟁 본능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당신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슬쩍 대화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는 분야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다른 남자가 한 이야기를 그건 사실 이런 거야 라고 정정하면서요. 자기 지식이 더 정확하고 더 깊다는 걸 은근히 뽐내는 거예요. 이건 당신 앞에서 다른 남자보다 더 우월해 보이고 싶은 본능이에요. 나는 저 남자보다 더 나은 선택이야. 라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거죠. 특히 당신이 다른 남자와 즐겁게 대화하고 있을 때 이 행동이 더 심해져요. 자기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당신의 관심이 가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관심을 되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경쟁적 행동이 관찰된다면 호감의 강도가 꽤 높은 상태예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독점욕까지 생기기 시작한 단계일 수 있어요. 다만 이 멋있는 척 행동이 너무 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허세가 너무 과하면 이 사람 좀 허세가 심한 거 아닌가라고 느낄 수 있고요. 다른 남자를 너무 깎아내리면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든 과하면 좋은 인상보다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행동 자체가 당신을 좋아해서 나오는 거라는 건 확실해요. 좋아하지 않는 여자 앞에서 굳이 멋있는 척을 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며 어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에너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당신에 대한 호감의 증거인 거예요. 과한 허세도 결국은 좋아해라는 말의 서툰 표현 방식일 뿐이에요. 멋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방법을 잘 모르고 과한 거일 뿐이죠. 본질적으로는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은 순수한 마음인 거예요. 이 행동의 변형으로 또 한 가지 관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당신 앞에서 자기 약점을 절대 보여주지 않으려는 태도도 같은 맥락이에요. 아프거나 힘들어도 당신 앞에서는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강한 척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당신 앞에서 멋있는 남자로 남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매력이 떨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인 거죠. 이런 행동까지 관찰된다면 그 남자의 호감은 꽤 확실한 거예요. 당신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를 그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기 이미지를 당신 앞에서 완벽하게 관리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이런 노력 자체가 너한테 선택받고 싶어 라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종합 정리 및 판단 기준. 자, 지금까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7가지를 봤어요. 정말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이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2가지 상반된 심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과 싫어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 2가지 모순된 심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성 없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근본 원인인 거죠. 자랑을 했다가 부정하고 과하게 예에 바르고 우연인 척 접근하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해지고 계속 의견을 물어보고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멋있는 척을 하면서 자기를 실제보다 크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행동이 하나의 감정에서 비롯된 거예요. 바로 좋아해라는 한마디를 직접 말하지 못하는 남자의 마음이에요. 고백할 용기는 없지만 좋아하는 마음은 넘쳐나는 상태인 거예요. 그 넘치는 마음이 행동으로 새어나오면서 이상한 모습이 되는 거죠.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서툰 행동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행동들이 반드시 호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랑이 호감 때문은 아니고 모든 친절이 호감 때문은 아니에요. 세상에는 원래 허세가 심한 성격의 남자도 있거든요. 누구한테나 과시하고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원래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예의 바른 남자도 분명히 존재해요. 원래 목소리가 크고 에너지가 넘치는 성격의 남자도 있고요. 그래서 이 행동 하나만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이 사람 나 좋아하나 보다라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행동을 함께 관찰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위에서 말한 7가지 중에 3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호감일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 행동이 유독 당신한테만 나타나는 거라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3개 이상이 해당되면서 당신한테만 특별히 그런 거라면요. 거의 확실한 호감 신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런데 나한테만 그런다는 포인트가 핵심이에요. 이게 호감과 단순 성격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원래 허세가 심한 남자는 누구 앞에서든 허세를 부려요. 하지만 호감 때문에 허세를 부리는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한테만 그래요. 원래 친절한 남자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요. 하지만 호감 때문에 친절한 남자는 당신한테만 유독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게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주변에서 그 남자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비교해 보면 당신에 대한 태도가 특별한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남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 이런 행동을 보이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좀 마음에 든다면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접촉의 횟수를 조금씩 늘려주는 거예요. 만남의 빈도가 높아지면 남자도 점점 긴장이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한 행동이 많았더라도 괜찮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거든요. 당신이 거부하지 않고 시간을 함께해 준다는 게 그에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멀리하지 마세요.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을 읽어주는 넓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서툴지만 진심인 그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주세요. 물론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이상한 행동이 도를 넘어서 불편하거나 위협적인 느낌이 든다면요. 그건 호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문제이니 경계를 확실히 해야 해요. 자기 안정과 편안함이 가장 우선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어디까지나 귀엽고 어설픈 수준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소심하고 서투르지만 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이상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을 잘 구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도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면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그 남자가 자랑을 했을 때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반응을 보여주세요. 와, 진짜 대단하다, 멋있다라고 진심을 담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는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아, 이 여자는 내 자랑을 싫어하지 않는구나. 라는 안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점점 더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돼요. 당신의 따뜻한 반응이 그 남자의 긴장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서로 편해지다 보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남자의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이해하고 나면 연애에서의 시야가 넓어져요. 저 사람 왜 저럴까? 하고 의아했던 행동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거였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 그 남자가 좀 더 귀엽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서투르지만 열심히 어필하는 그 모습이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죠. 아니면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호감은 있는 것 같지만 내 타입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쪽이든 상대의 행동 뒤에 숨은 심리를 읽을 수 있다는 거요. 연애에서 정말 큰 무기가 되는 능력이에요. 상대의 진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줄 수 있고 아닌 사람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죠. 이건 연애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유용한 통찰력이에요.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있는 심리를 읽는 능력은 어디서든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알려드린 이 7가지 행동은 주로 아직 고백을 하지 못한 단계에서 나와요. 썸 단계 또는 짝사랑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행동들이에요. 아직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불확실한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사귀기 시작하면 이런 어색한 행동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관계가 확인되면 긴장이 풀리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거든요. 대신 좀 더 솔직하고 직접적인 애정 표현이 늘어나게 되죠. 좋아해, 예뻐 이런 직접적인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귀고 나서도 가끔 이런 행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오래된 커플인데도 갑자기 자랑을 하거나 멋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오래 사귀어도 여전히 상대를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좋아하고 있고 여전히 잘 보이고 싶다는 예쁜 증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왜 저러지 하기보다요. 아직도 나 앞에서 긴장하는구나, 귀엽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런 따뜻한 시선이 둘의 관계를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서로의 서투름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완벽한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연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남자의 이상한 행동 뒤에 숨은 진심을 읽는 눈이 생기셨길 바라요. 앞으로 주변 남자의 행동을 관찰할 때 이 7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셨다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사람의 행동이 오늘 이야기한 것과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쩌면 당신 옆에 이미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다만 표현이 서툴러서 아직 당신이 모르고 있었을 뿐일 수도 있어요. 오늘의 내용이 그 숨겨진 마음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연애 심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